자,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쪽 그죠? 그러니까 이동평균법. 여러 가지 위에 둘이를 가중평균법 이렇게 얘기하죠. 가중평균법, 개별법. 이런 거 나오면 시험에 그 지금 답일 확률이 1번, 2번이 가장 높은 거다 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 개별법이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왔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기는 가장 정확하죠. 근데 실무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왜? 개별법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대량으로 구매, 제조를 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 데는 단가를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오고 주로 요거였죠. 자, 그런데 가장 정확하다. 개별적으로 단가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다. 저기에서 좀 끝나는 겁니다. 요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많이 나온다. 이게 이제 뭐죠? 이익이 많이 나온다. 그럼 주로 저거고요. 그럼 반대로 후입은 이익이 적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적 특성.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자, 주된 요인이 요 두 가지가 있고요. 부수적인 게 비교 가능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요 위의 요소와 밑의 요소. 주요. 그다음 좀 부차적인 거. 자, 여기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는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 신뢰성의 세 가지. 자, 여기서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적지성이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지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계속 아주 오래 전부터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도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채권. 자,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의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하되 포함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뭘로 처리해야 돼? 수수료 비용 잡아야 되죠. 수수료 비용 잡아야 됩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하지만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잡아줍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되죠. 맞는 말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돼. 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보면 됩니다. 주로 대부분이. 자,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그 시장성이 없는 것. 시장성이 없다. 우리가 그 증권거래소에 안 올라가는 거 있죠. 상장되지 않는 애들은 그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가법으로 계산한다. 여기 이제 이거는 상장되는 우리가 계속 주가가 계속 평가가 되죠. 매일 지금도 평가되고 있죠. 9시 반부터. 자, 그거는 이제 공정가치, 그거는 이제 신뢰성이 있다. 그런데 시장성이 없는 애들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가치 평가가. 그래서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이게 바로 단기 손익이다,
수익과 비용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수익과 비용이다.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죠. 단기 손익에 해당되죠.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요거 나왔죠. 이게 틀렸죠?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익이 아니고 평가 손익이죠.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에 해당되죠. 그죠?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이거 가끔 나오죠? 예, 차감적 평가 계정. 예. 차감적 평가 계정들. 우리가 잘 아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뭐에 대한 차감적 평가? 얘는 채권에 대한, 그죠? 예. 채권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받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에 대한 건물, 비품, 차량, 방구, 기계장치, 자, 이런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 대한, 그죠? 재고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입니다. 얘는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죠. 얘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부채 아닙니다. 그렇죠?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무형자산에 대한, 예, 잘 나오는 문제죠. 무형자산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은 영업권은 자가창설 영업권과 매수 영업권으로 구분하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자가창설 우리는 그동안 얘기하긴 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창출. 왜?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계산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매수 영업권은 뭐죠? 그 외부적으로 창출된 거죠. 그죠? 이거 이제 내부 창출.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으로 타 회사를 우리가 흡수 합병할 때 영업권 잡죠. 그죠? 저 1억짜리인데 내가 2억 줬다 이런 경우 있죠. 권리금. 예, 그게 영업권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좋은 문장이 요 1번에서 그죠? 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와 3번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문장 예,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예, 1번과 3번 문장. 그런데 가능하다는 뜻이죠. 왜? 그 법령이나 계약에서 만약에 20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했다. 그 법령으로 20년 초과돼 있는 무형자산은 초과할 수는 있지만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잘 나오는 애죠. 자,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감가상각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웬만하면 정해법 써라. 그죠? 회계 처리는 웬만하면 직접법 해라. 직접법 해라. 그런데 간접법도 가능하다. 회계 처리. 분계죠. 회계 처리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접법 써죠. 간접법도 가능하다.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2번 연구비 개발비. 그죠? 자, 연구단계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예, 비용 처리하는데 개발 단계는 뭐죠? 이거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죠. 연구비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무형자산 특징. 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자본의 분류. 자, 자본의 분류 성격이 다른 것은 하나 있죠. 조금 전에 나왔던 거네. 몇 번? 4번이죠. 예, 기타 포괄이죠. 예,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입니다. 자, 1, 2, 3번은 뭐죠? 자본 잉여금이네. 1, 2, 3번은 자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빈칸 A에 들어갈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이거 얼마냐 이거죠. 이거 얼마냐. 옳은 것은 자, 다 집어넣으면 되죠. 기초 상품 30만 원. 자, 매입액 21만 원. 그 다음에 매출액 50만 원. 자, 판매비와 관리비 15만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되는 것부터 하는 거죠. 자, 거꾸로 올라가네. 그죠? 예. 이거 못 구하죠. 둘 다 갈로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요것도 둘 다 갈로잖아. 못 구하죠. 자, 얘는 구할 수 있네. 매출 총액 구할 수 있네. 얼마? 35만 원. 그럼 매출 총액을 여기에 넣어주죠. 35만 원.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죠? 15만 원. 자, 그럼 매출 원가가 15만 원이면 51만 원. 36만 원. 36만 원 되겠습니다. 답은 자,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자, 이 공식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공식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공식을 잘 준비를 하세요. 대표적으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이건 좀 어렵죠. 12월 31일에 인식할 처분 손익. 자, 12월 31일날 처분했네. 그죠? 처분 손익 얼마냐? 자, 그럼 먼저 10월 31일날 100주를 취득합니다. 100주 주당 4,000원에 100주를 주당 4,000원에 취득을 하면 얼마? 40만 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취득했죠. 이전엔 6,000원에 취득했죠. 그죠? 6,000원에 취득 얼마? 60만 원. 그럼 총 몇 주죠? 200주죠. 그죠? 200주입니다. 여기서 처분할 때 요거 단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150주를 처분했죠, 이제. 자, 150주를 처분하는데 200주 중에서 150주를 처분하는 거예요. 얼마에 처분한다고? 5,500원에 처분하죠? 5,500원에 처분합니다. 그럼 150주 곱하기 82만 5천원? 82만 5천원에 처분하네. 자,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이거죠. 근데 이 원가가 10월 31일에는 4,000원에 취득했고 11월 20일에는 6,000원에 취득했죠. 단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법으로 계산해래. 평균법으로. 그러면 총 얼마에 취득한 거죠?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처분한 거죠. 취득한 거죠. 그죠?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취득한 거예요. 그럼 요거 나누기 200주. 100만 원 나누기 200주 얼마? 5,000원이겠네. 그죠? 한 주당 5,000원.
한 주당 5,000원으로 보는 거죠. 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150조 곱하기 5,000원 75만 원. 원가 75만 원을 82만 5천 원에 처분한 거죠. 그러면 이익이죠. 예,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 7만 5천 원 처분 이익이겠네. 문제를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자, 10월 31일 날 100주를 4,000원에 11월 20일 날 100주를 6,000원에 각각 취득했다. 이거를 주당 얼마로 계산하느냐? 평균법으로 계산하랍니다. 하면은 100주를 처음에는 40만 원에 11월 20일 날 60만 원에 총 100만 원에 취득했죠. 200주를 100만 원에 취득했으면 한 주당 5,000원이네.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150주를 처분합니다. 한 주당 5,000원인데 75만 원을 주당 5,500원에 처분했죠. 82만 5천 원에. 그러면 7만 5천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객관식 요거 촬영분은 오늘 바로 올라갑니다. 오늘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9번 문제. 자, 원가에게. 자, 추적 가능성. 자, 이런 추적 가능성 이래 버리면 뭐죠? 직접비, 간접비죠. 이게 추적 가능성이죠. 답 3번이네. 그죠? 예. 이런 가라. 이거 뭐죠? 고정비, 변동비. 원가 행태에 따른 거죠. 그죠? 원가 행태에 따른 거. 자, 매몰 관련. 이거는 의사결정에 따른 겁니다. 가끔 나오고 있죠? 딱 이런 스타일로.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애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애들만 나와 있네요. 자, 10번. 자, 완성도 환산량 출제되었습니다. 자, 재료비과, 가공비과 다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 자, 공정 초기 뭐 100%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 평균법이니까 완성 수량과 기말 수량만 알면 되죠. 자, 완성 수량. 자, 2만 개 있네. 2만 개. 자, 기말 수량. 자, 13,000개 있죠? 자, 13,000개. 자, 완성도 50%죠. 가공비는 반드시 환산입니다. 그럼 재료비는 환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재료가 언제 투입되었다? 공정 초기에 투입되었다. 환산 안 한다 했죠? 진행 진척이면 환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시험에 100% 착수 개시가 공정 초기 전량 투입, 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33,000. 요거는 6,500, 26,500. 네. 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그럼 만약에 요거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기초하면 되죠. 마이너스 기초 3,000개죠. 여기 마이너스 3,000이라면 선입선출법이죠. 요것도 마이너스 3,000 네, 몇 번? 60% 곱하기 60% 이라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놓으면은 바로 요거죠. 완성, 기말, 요거만 알면 되죠. 그죠? 완성 플러스 기말. 일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조부분 원가. 자, 나왔죠?
배부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상호가 가장 복잡하죠. 얘가 가장 간단합니다. 단계 배부는 순서가 필요하죠. 자, 얘 둘이는 반영하죠. 얘는 일부만, 얘는 완전히, 얘는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 딱 보면은 1. 단계 배부법은 각 제조법원에 배부되는 금액은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아니죠. 순서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죠? 예, 순서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누구를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는 똑같다. 자, 상호는 완전히 고려 맞고요. 정확도는 상호가 단계보다 높죠. 정확도는 상호가 높습니다. 직접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문제를 살짝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12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주 자주 나오는 예죠. 예. 딱 보면은 항상 어떤 애들이 답이다.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그죠? 항상 얘들이 나왔죠. 예, 기초제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 있죠.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 이래 버리면 뭐 제공품이라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주 빠르다. 신속하게 풀 수 있습니다. 2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얘죠. 3번 기말 제공품 얘죠. 기초 원재료 여기 있죠. 기초 원재료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13번 문제.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자,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라면은 우리가 요거죠. 요걸로 이게 공급이죠. 15,000원 여기 공급, 회계에서는 매출, 그죠? 예. 이걸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세금 내 시가의 10% 요겁니다. 이거는 세금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을 안 보는 거죠. 담보 제공은. 그리고 이제 조세의 물납이 있습니다. 조세의 물납. 자, 조세의 물납. 조세의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죠. 이게 조세의 물납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사업의 양도죠. 포괄적 양도. 예, 포괄적 사업의 양도. 만약에 일부 양도라면은 일부 양도 이래 버리면 이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포괄적 양도 요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말고도 보통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죠? 담보 제공, 조세의 물납, 사업의 양도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 그죠? 시험에 앞전에 나왔던 거 공매, 경매, 수용,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산자가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 정여한 것. 정의한다. 예. 정의는 공짜로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간주 공급인데, 간주 공급. 저기 뭘 공급이냐 이랬을 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은 회계 1급에서는 사실 안 다루는 거죠. 간주 공급은. 그런데 저거를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거래처에 선물하는 거, 거래처에 정의하는 거 마찬가지. 거래처 선물,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예,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예, 특히 국세. 예, 잘 나오고요. 간접세죠. 예. 직접세 아니죠. 예, 직접세 아닙니다. 자, 간접세가 뭐죠? 부담은 내가 하고, 그죠? 신고 납부는 사업자가 한다. 그게 간접세죠. 자, 국세, 간접세. 지방세 아니죠?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물세죠. 예, 물세. 물건에 대한 거다. 인세 아니죠. 그죠? 인세. 사람 인자. 인세 아닙니다. 예, 인세 아닙니다. 인세는 소득세가 인세에 해당되죠. 소득세는 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 단계 거래 또 나왔죠. 거래액이 아니고 뭐다? 거래액이 아니고 예, 세액.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되겠습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뭐 있죠? 소비지국 과세원칙. 다단계 거래세. 거래세. 자, 보통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잘 나오죠.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생산지국 아닙니다. 생산지국 보통 시험에 나왔을 때 소비지국이지 생산지국 아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자, 5번 공급시기. 부가가치는 과세기간이 딱 정해져가 있죠.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딱 정해놨죠. 거기에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놨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자판기. 자판기는 현금을 뽑아올 때 현금 인출 시 꺼내는 시점, 현금 인출 시 그때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재무회계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탁받는 판매했을 때. 맞죠?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했을 때, 물건을 인도했을 때 아니죠. 판매했을 때. 수출은 뭐라고요? 수출은 선적일. 그럼 답 4번이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신고일이 아니고 그냥 폐업일입니다. 폐업일. 이게 아니고 폐업일. 여기 있죠. 폐업하는 때 폐업일. 신고일이 아니고 폐업일. 자,